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인 춘천시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민의힘 김진호 의장이 의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모시고 춘천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대 춘천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지난 2년이 정말 다사다난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요 성과나 소회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2년간 춘천시 의회 23명의 의원이 29만의 시민께서 주신 권한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인데 2년간 약 4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는 69건으로 경제, 농업, 보건, 복지, 안전, 문화, 체육, 예술, 환경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우리 일상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한다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문과 성명서, 채택 15건, 5분 자유 발언 88건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한석을 빼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모든 자리를 지금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게 돼서 이게 민주성이나 공정성이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데요. 이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0대 의회 후반기에 민주당에서 원구성을 독식한 선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당 국민의힘도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똑같이 되돌려 주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중질환을 막고 상대 민주당과 협치를 위해 충분히 협의하여 위원장 한석을 민주당에 양보하였습니다. 지금은 원 구성이 잘 마무리되어 여야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춘천시의 역점사람들이 줄줄이 좀 부결되거나 아니면 제동이 걸리기도 해서요. 춘천시에서 의회와 갈등을 빚는다라는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현안의 어떤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아니면 소통이 좀 부재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이 우려를 좀 극복하시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대한 방안들도 논의하고 계시죠. 네. 상반기에 조직 개편안, 캠프웨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등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도 되고 반대 의견이 제시돼 시와 시의회가 소통과 협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모두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시의회는 주어진 역할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조율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육동환 시장님과 만나 이러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캠프
캠프페이지를 모두가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는 춘천 도심 중심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반환이 되고도 또 오랫동안 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춘천시가 지금 뭐 공모에 참여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의회에서 좀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8월이면은 시범지구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시기인데 지금 춘천시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좀 되어 있을까요? 현재 춘천시가 추진하려는 캠프페이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2조 7천여억 원, 20년간 운영비가 1조 900여억 원,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 사업입니다. 거대한 사업이네요. 기존 계획을 뒤엎고 이렇게 초대형 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춘천시는 사업 신청, 집 직전, 형식적 공청회를 한 번을 빼고는 시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금 조달 및 과다한 융자에 대한 대책 부족,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등 일반 시민 눈높이에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정례에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의견 청취안에 대해 여야 의원인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으로 과도한 투자 사업이며 시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어 반대 의견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캠프페이지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시민 공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해 캠프페이지에 어떻게 활용해야 최선인지 전문가와 시민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600여 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상도 높아졌는데요. 춘천시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만큼 춘천시의 위상도 좀 더 높아지기 위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춘천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핵심 사업들이 유치에 끝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해야 우리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천산업단지가 뭐 분양이 다 됐다 그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분양이 다 됐지만 4군데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입주가 되어 있는 곳은 그리고 땅을 사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동춘 산업단지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제2의 남수원 산업단지라 해서 혁신기업파크라는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과연 기업이 유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진짜 언론에서 좀 촘촘히 따져봐 줘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촘촘하게 따지고 또 체크를 해나가려고 네. 해요. 그리고 교육도시구를 됐다는데 교육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교육도시가 될 것이냐를 좌표를 정확하게 던져줘야 되고 첨단 지식산업도시라 그러잖아요. 네. 그 첨단 지식산업도시가 첨단 지식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춘천시가 정확하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네. 그냥 구호에 그치는 이게 과연 언제 달성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치적 쌓기에 그냥 하나의 일환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발굴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춘천시 억지로 인구를 30만으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춘천에 가면 행복해. 춘천에 가야 내가 살아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느낀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외지에서 몰려들어오게 돼 있죠. 춘천 문화재단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 신임 이사장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같이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 이제 기관장을 선임을 하게 될 때
지난해 말 춘천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또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춘천 산하기관 인사청문 조례입니다. 근데 인사청문 조례가 그 강제 규정은 없어갖고 현재 이제 새롭게 선출돼야 되는 자리에 대한 단체장, 기관장을 뽑을 때도 청문회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떠실까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사장이나 출자 출연 기관장 등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요청이죠. 요청이죠. 네. 우리 시의회도 해당 후보자가 법에 정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춘천시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단체장이 요청해야만 할 수 있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전 검증이 가능해져 투명성을 높이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최근 문화재단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사례와 달리 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춘천 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채용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용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춘천 시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서도 더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시민의 소통 창구로서 춘천시 의회가 듣는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프 페이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공개 포럼도 이러한 소통의 일환입니다.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연구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행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며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시민을 모시는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춘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제11대 춘천시의회 하반기 김진호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